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및 실험 5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발표자 통계학과 19학번 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주제부터 분석 방향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주제로 우울증 위험군 판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현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현대인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며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68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점차 증가하다가 2020년 약 83만 7천여 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연구팀은 우울증 판별에 있어서 정량화된 기준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울증 판별을 하기 위해 DSM-5판 진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SM-5판에 따르면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불면 또는 과수면을 한다 라는 질문은 수면 시간의 측정 또는 뇌파 분석을 통한 렘 수면 시간의 측정을 통해 잠의 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우울증 판별 모델은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며 같은 환자를 관찰해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우울증 진단에 있어서 단일화된 객관적 테스트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단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경험적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DSM-5판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을 분석하여 범주형 결과로서 어느 수준 이상 우울증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나아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우울증의 원인을 미리 분석하고 알맞은 모델을 제시하여 진단 타당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위험군에 처한 사람들이 자가 진단을 도와 우울증의 예방 그리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울증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뇌과학이 출현하고 최첨단 뇌 진단 장비 및 정신질환 치료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상적인 관리와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신경계 질환으로 인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계에서는 우울증 치료율은 10% 선에서 불과하며 치료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우울증 환자가 전체 우울증 환자의 80%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13.3%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판별 모델에 있어서 간이 모델과 심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간이 모델은 스스로 측정 가능한 변수를 independent variable로 활용하여 우울증을 판별하고자 하며, 심층 모델은 간이 모델의 변수를 포함하고 스스로 측정하기에 어려운 변수를 independent variable로 활용하여 우울증을 판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 모델은 활용이 용이하나 심층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의 설명력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팀의 분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울증 위험군 판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하고 컨트롤하며 스스로 간단하게 진단 가능한 간이 모델로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114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으며 전체 데이터 수는 36,259개입니다. 그중 변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울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통상적으로 0의 개념은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별, 나이, 혼인 여부와 같은 변수는 개인정보, 천식, 빈혈, 만성 비만의 여부는 질병의 유무, 칼슘, 포도당, 철분과 같은 변수는 호르몬 수치, 흡연, 수면시간, 그리고 마약과 같은 변수는 생활 습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저희는 종속 변수를 depressed와 not depressed로 데이터를 나누어 각 변수마다 파이 차트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 분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들만 일단 추출해 보았습니다. 호르몬 수치의 경우 히스토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다 분포가 비슷했지만 각각 평균, 표준 편차 등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현재 저희에게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스텝 AIC 함수 사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남을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변수를 걸러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 아닌 우울증 판별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OLS가 아닌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선형 회귀로는 반응 변수가 범주형 자료의 결과로 도출되어야만 한다면 피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피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로지스틱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정과 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가정과 특성을 갖습니다. 우선 비선형 가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를 비선형 관계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오차항이 정규성과 등분산성 가정이 없습니다.
또한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이용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추정량을 얻기 위해 충분한 표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설명 변수 간 스케일 차가 크면 클수록 수렴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변수 간 스케일 차가 작은 것이 좋겠죠. 그리고 모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측치 수에 비해 설명 변수의 수가 많으면 모형 추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급 불균형 자료에 부적합합니다. 반응 변수 발생비가 매우 낮거나 높은 계급 불균형 자료, 임밸런스 데이터는 모수 추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 모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데이터 불균형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epressed와 not depressed 변수의 비가 1대9 정도로 나타났고 저희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소 표집, 과대 표집, 스무트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과소 표집은 다수의 클래스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일부만 선택해 데이터의 비율을 낮추고 데이터를 제거하여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데이터 소실이 매우 크고 중요한 정상 데이터 소실 기능이 단점이 있습니다. 과대 표집은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복제하여 비율을 맞추고 기존 데이터의 복제이기 때문에 overfitting 발생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트는 Synotic Minority Oversampling 테크닉의 약자로 과대 표집의 일종이며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하나 찾고 그와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찾은 후 주변값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과대 표집과 과소 표집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저희조는 교수님과 상담 후에 데이터 불균형을 가장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정신의학과에서의 상담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판별 모델이 있어서 간이 모델과 심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링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상 자료 분석 5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